네, 이집트의 갑작스런 배신. 최근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날을 세우고 있어요. 분명 두 나라가 꽤나 사이가 괜찮았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10월 7일 침공 이전과 이후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어땠냐? 그 LCC 현 대통령이죠. 이집트 대통령은 2013년 이제 모리스 대통령 추출과 함께 모리스 대통령의 가장 정치적 후견인인 무슬림 형제단을 같이 추방했습니다. 여기서 무슬림 형제단이 누구냐? 바로 하마스의 그 상위 조직이에요. 여기서 이제 뭔가 그 팔레스타인 테러 조직이 나온 거거든요. 무슬림 형제단이 이걸 축출시켰어요. 알시시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제 결단을 내렸죠. 그리고 지난 1차 가자 전쟁이라 할 수 있는 2014년 가자 전쟁에서도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공동 보조를 맞춰서 반하마스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우호적이었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아브라함 협정에 우호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친이란 테러 금융을 대리하는 그 카타르와도 국교 단절을 선언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친서방, 친이스라엘 노선을 보여왔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이집트가 이 10월 7일 사태 이후로 이스라엘의 발목을 꽤나 잡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지금 전쟁을 방해해왔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가자 주민 난민 수용 거부, 이거 국제법 위반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라파 공세 직전에 이스라엘 이집트 평화협정 파기를 엄포를 했어요. 그 과거에 건국 전쟁 당시 용키포 전쟁 당시 맺었던 그 평화협정을 파기하겠다고 했어요. 넘어오면. 그리고 세 번째는 이집트가 중재를 했어요. 그 뭐 어떤 인질 협상을. 인질 협상을 중재를 했는데 거기에 인질 협상을 굉장히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잘못 보고를 한 거야. 이스라엘 쪽 입장을 카타르에 전화해서 하마스한테 보내야 되는데 잘못된 주장을 해가지고 이 중재 협상을 파토시킨 정황이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정치 사법공작인데 요번에 아까 말씀하신 그 ICJ 전범제소를 했죠. 그래서 완전히 180도 돌아섰고 그다음에 지난 2017년에 카타르와 단절한 국교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자마자 2021년 제일 먼저 또 다시 정상화 시켰습니다. 카타르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굉장히 그 스윙이 너무 크니까 180도 바뀌니까 짧은 기간 안에 그런 이제 태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집트가 사이가 좋았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태세 전환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 정치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는데 자기 국가 이익이 가장 중요한 건데 크게 경제적, 이념적, 군사적 사전 병력이 존재합니다. 근데 경제적으로는 뭐 이념적인 문제야 뭐 원래 아랍 정서가 약간 반이스라엘 친무슬림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념적인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이제 경제적인 문제나 군사적 문제 크게 두 가지 쟁점인데 경제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10월 7일 사태 직전까지 이집트는 내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가 부도 사태 직전이에요. 근데 직전이었는데 이게 이스라엘 하마스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미국 측에서 대리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금융 혜택과 차관 혜택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IMF, 국제금융기구, 그다음에 EU, 그다음에 UAE로부터 500억 달러의 차관과 투자 유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면 한 향후 7년 동안은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가죠. 와. 그러니까 부도 직전에 살려준 것이죠. 중재 역할을 하면서. 그건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집트의 주요 수익원이 뭐냐면은 이제 하마스 라파 국경 사이에서 여기서 엄청나게 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익을 사람 통과시키는 그 비용뿐만 아니라 테러 물자에 대한 공급에 관한 그 통관 비용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물자를 공급하면 그게 다 누구 돈이냐면 국제기구에서 주는 원조금이거든요. 그 일종의 퍼센테이지 먹은 거예요. 통관료로. 그러면서 사실상 과거에도 이런 의심이 있었어요. 이집트가 테러 자원을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해상은 지금 해상 봉쇄이기 때문에 해상으로 들어올 길은 없거든. 유일한 통로가 어디겠습니까? 이집트랑 국경을 맞대 있는 시나이 반도 아까 얘기했던 필라델피아 축이죠. 거기로밖에 물자가 못 들어가요. 테러 공사를 그 지하 터널 공사를 하려면 의심은 하고 있었으나 설마 이 정도 규모라고 뭔지 몰랐죠. 이번 라파 지상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다 이게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반대를 하는 것이죠. 이집트는. 그러니까 사실상 테러 병력, 지하 테러 건설의 기자재, 군수 무기를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다 공급을 한 거죠. 이 정도면은 테러 지원 세력이에요. 하마스를 지원한 거죠. 그렇죠. 이집트가. 이집트 하마스가 지원한 테러 지원 세력인 게 명징하게 드러났고 이게 사실상 경제적 이익 때문에 이제 동맹은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그 자국의 이해에 따라서 이제 하마스랑 거래도 하고 이스라엘 거래하고 이런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이게 국제 정치의 아주
냉정한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결국 돈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사실 미국이 이집트에다가 꽤 큰 규모의 군사 원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집트가 이번에 태세 전환한 게 돈 때문에 돌아선 것처럼 미국의 영향이 이 미국에서 오는 돈의 그 영향이 또 있습니까? 자, 그러면 미국이 왜 패권 국가죠? 기축통화. 음, 달러를 찍어내죠. 달러에 관한 모든 통제권은 미국이 지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 국제기구, 뭐 IMF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국제통화기금. 미국 달러를 관리하는 기금이에요. 그 개발 원조도 주고 차관도 주고 하는 데인데 그 컨트롤하는 게 다 미국이거든요. 국제사회 기구가 여러 개 있지만 사실상 다 미국이 통제하는 거예요. 그냥 국제사회 이름을 빌어서 우리가 이제 통제를 하는 것인데 그 국제사회에서 들어가는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어마무시한 차관 UAE도 마찬가지예요. 아랍에미리트 뭐 거기다가 돈 투자하고 싶겠어요. 근데 미국이 뒤에서 팔 비튼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뒤에서 다 코치하고 윤호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국제법상 전쟁 상황에서 주변국은 난민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절대 안 받고 있죠. 이거 미국의 승인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아, 자, 러우 전쟁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도 난민 받았어요. 우크라이나 난민. 맞아요. 주변국에 있는 난민 다 받았어요.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다 받는 게 기본 상식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집트는 바로 옆에 있으면서 국경을 맞대 있고 건물수까지 절대 안 받아요. 맞아요. 절대 안 받아요. 제가 이게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물론 미국이 바이든이 작동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큰 규모로 미국이 원조할지는 몰랐고 그리고 매년 미국으로부터 30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받아요. 사실상 용돈 그 밥 주는 사람 말 들을 수밖에 없죠. 이집트는. 그러니까 미워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워도 돈 주는 미국이 30억 달러 주고 경제 차관 막 주고 하니까 말 들어야죠. 그래서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바이든이 통치하는 세계관 때문에 이런 묻지 못할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죠.